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6월 28일 화요일 저녁 봐서 시작합니다. 자, 힘겹던 지난주까지의 시간이 지나고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좀 찜찜하고 2% 부족한 느낌도 듭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하고 바닥 확인 정도 생각을 좀 해보고요. 과연 바닥인가? 바닥인가? 외인들 파생 수급도 좀 체크해보고 외인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아닌데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연기금이 배신 때리고 있다는 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기술적인 흐름과 함께 외인들 수급 체크해보고 반등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게 혹시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쌍바닥은 생각해놓고 갑니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고 만들지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환율이 오늘은 1283원까지 마이너스 3.1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는 2422포인트, 코스닥은 0.14, 1% 정도 하락을 하다가 아래꼬리 만들고 마감을 했습니다. 붉은색 라인은 주요 기술적인 저항 자리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자, 먼저 차트 기술적인 흐름 보기 이전에 수급을 좀 봅니다. 오늘 금융투자 수급은 금융투자는 기관들 중에 금융투자는 누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왔었기 때문에 뭐 매도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매수가 계속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해줬고 그런데 오늘은 매도를 하다가 2,000원 가까이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로 돌렸죠. 마이너스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문제죠. 그죠? 새끼들이 문제. 계속 매도만 하고 있으니 연기금은 왜 저짓거리만 하고 있을까? 한국 주식 줄이려고 뭐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그거죠. 한국 주식 줄여야 된다. 한국 주식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안 해주고 매도만 하고 있는 것인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왜 저렇게 연기금은 주구장창. 그러니까 과거에 페니셀 나오거나 급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면 연기금이 일정 수준 매수를 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쌩 까고 있어 이 새끼들. 완전히 쌩 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모습은 그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수급은 장중에 기관들 매도 수급들이 주로 잡힌 데다가 매도 수급이 잡힌 데다가 자, 코스닥은 뭐 기관들 조금 매도 소극적으로 매도하면서 외인들 개인들 수급이 많았죠. 2,700억의 외인들은 2,300억 정도 매도하고 막판에 살짝 줄여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반등을 시도했는데 자, 막판에 외인들은 코스피 매도하다가 매도를 줄였죠. 선물도 좀 축소하다가 막판에 한 2,000개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마감을 시키고 일단 콜을 장 막판에 품매수를 95억에 콜 매도를 30억 가까이 늘려놓았습니다.
이쪽에 좀 수급이 조금은 애매한 모습입니다. 애매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누적으로도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하다가 결국에는 LG 화학을 매수를 하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소극적으로 매수하면서 막판에 좀 아래 꼬리 달면서 살짝 양봉 마감을 하는 분위기 정도만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어제까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모습이었죠.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미선물은 0.5에서 S&P 500 0.5, 0.6 정도에 있고요. 유럽도 현재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대만만 약세였고 항생도 0.8%대, 중국도 0.8%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약간의 좀 디커플링 모습을 최근에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 중국 이야기는 일단 차치하고 자, 주구장창 개인들은 하방에만 베팅 규모를 늘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방을 올리는 모습이에요. 편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파생 수급을 좀 체크해보고 당일로는 뭐 양매도 격인데 막판에 외인들이 푼 매수한 것은 외가격 쪽 일부가 좀 포함이 많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내가격 쪽에서는 양매도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상방은 상방인데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상방은 상방이죠. 상방은 상방인데 자꾸 어딘가를 눌러서 내리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현재 오늘이 320줄인데 320이 좀 안 되는데 과연 325, 320에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항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일 오늘이 현재 0.5, 0.6 정도의 미국이 내일 오른다 그러면은 오늘 올라서 마감된다 그러면은 S&P 500 기준 선물 기준으로는 한 2% 가까이 상승 공간이 있어요. 만일에 좀 더 강하게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S&P 500의 월 일봉 모습은 이 정도까지 3,990 정도까지 80에서 90 정도까지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 한 2% 남짓됩니다. S&P 500 선물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21선 위에 이제 안착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그 정도까지 올려줄지는 새벽에 확인이 필요할 테고 올려준다 그러면은 내일은 갭을 띄울 테고 어제는 갭을 많이 안 띄어서 양봉으로 들어주다가 조금 눌려서 마감을 시켰잖아요. 그죠? 네, 만일에 오늘 미국이 그 정도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시가가 갭을 많이 띄우면 내일 음봉 가능성이 높아요. 윗꼬리 만들면서 음봉으로 찍어 누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25에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25에서 저항 받으면 22, 25 위에잖아요. 1200일선 자리가 되겠죠. 저항을 받는다고. 그럼 지금 0.92에서 2% 가까이 2% 가까이 2% 가까이죠. 그죠? 1.5% 정도 상승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거죠. 그 전에 뭐 320, 한 2, 3 정도에서 매물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갭 뜨면은 치면서 갭 떠가지고 많이 뜬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윗꼬리 얻어맞고서 음봉이나 십자봉이 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어요. 갭 많이 뜬다 그러면 음봉이 될지 양봉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갭 많이 안 뜬다 그러면 좀 더 양봉으로 올려줄 가능성이 있겠죠. 어제처럼 초반에 눌리다가도
없다는 점 생각을 하고 내일 시가 만들어지는 거와 수급이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체크하고 대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 대역하나 누적으로는 상방의 비중이 크기는 합니다. 외인들의 푼 매도 물량이 많아서. 근데 콜이 어느 쪽에서 저항을 받는지가 관건인데 325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325를 어떻게 돌파를 시킬 것이냐가 관건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2주 남았죠. 만기까지. 뭐 시간은 충분하긴 하지만 과연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올릴 것이냐. 외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메이저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올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어떤 모습을 만들어서 핸들링을 하시겠습니까? 한 10피? 한 10피? 장대 한번 쫙 뽑아줘. 그러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발 좀 한번 그래 줬으면 좋겠어, 진짜. 진짜. 330 정도까지 쫙 한번 뽑아주면 얼마나 좋아. 브라질 뭐 새끼들. 지들은 그렇게 많이 올리고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피 빨아먹으려고 그냥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냥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의 선물이 좀 주시가 돼야 될 거고요. 자, 좀 답답한 것은 수급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한 것은 금융 투자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워낙 많이 매수를 해줬어요. 2주 동안, 2주 넘게 하락할 때. 그런데 이 새끼들은 계속 주구장창 매도만 하고 있죠, 지금. 이 새끼들은. 시래기 새끼들. 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하시고. 희한하게 방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가 없고 매도가 작던 크던 매도가 나올 때는 외인들이 선물로 핸들링 하기가 좋아요. 지수 핸들링 하기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외인들 선물에 전적으로 의존됩니다. 지수의 흐름은. 기관들이 웬만큼 받쳐주거나 해주면 좋은데 이거 없으면 결국엔 외인들 이 새끼들이 1,000억 이상씩 매수해주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 거기에 따라 지수 움직임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억해두고 장중에 좀 체크해갈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좀 체크해 보시고 자, 현재 모습에서는 왜 이 325 돌파 관건이에요. 과연 돌파를 할 것이냐? 2주 뒤까지 만기 7월 만기까지 못할 것이냐? 돌파하면 332에서 335 정도까지 가능성도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돌파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돌파 여부. 과연 돌파해주면은 위로 이제 330을 넘어가줄 가능성이 있고 매물 저항으로는 338까지 저항이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7%인데 그죠? 저항을 받는 자리가 여기 있어요. 330에 있어요. 아주 큰 저항은 아니지만 저항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단계별로 봐야 되겠습니다. 320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미국이 오늘 상승하면 내일 갭 뜨니까 320 넘어갈 가능성. 오케이. 자, 그러면 320 위로는 어디 저항이냐? 330, 327에서 330인데 저항을 받아. 21선도 있어. 뭐 내려오면 21선 위에가 되긴 할 텐데 저항을 받죠. 327, 8, 330 저항 받아. 325를 과연 이거를 돌파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325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330 부근까지
생각을 하고 봅시다. 자, 얼추 그 정도 이제 만들어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 정도 모습이 나오는 거겠죠. 2, 3일 이번 주 올라가 준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얼추 V자 반등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과연 더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아래로 내려올 것이냐. 그건 그 시점 가서 325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봅시다. 15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봅시다. 자, 아무튼 단계별로 가야 할 구간들이 있으니 자, 그러면 지수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중단기적으로는 일단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쌍바닥은 생각을 하되 저점을 한번 이탈할 가능성도 일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슷한 패턴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 19년도, 18년도 말 19년도 초예요. 이때 패닉셀 나오면서 지금 이 정도에서 반등하고 있다. 21선 위에서 내려오고 변동성 만들고 올라갔는데 이후에 12월 달에 그럼 지금이 6월 말이면은 7월 달, 8월 달 또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필요가 있겠죠. 저점 살짝 이탈하고 그다음부터 쭉 올라간 거예요. 2개월 시간 텀을 두고 과연 이런 모습이 나올지 쌍바닥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런 모습 만들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와서 한번 저점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강하게 올려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지금이 6월 말로 생각을 하고 보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놓고 6개월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수는 현재 위치보다 이만큼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이때 이것은 뭐였다? 아베가 헛짓거리해서 생겨놓은 패닉셀 8월까지 나타난 거였었고 이러한 패턴도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후에 한 번 더 쌍바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는 3, 4분기, 4, 4분기는 흐름을 만들어서 지금 위치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 줄 가능성. 그러면 얼추 지금 요때 패턴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현재 위치에서의 지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반기까지 놓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어디다? 이 정도 350줄까지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올라가면 360이 될 거고. 하반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목표지. 코스피 지수로 볼 때는 2600 혹은 2700 정도? 안 내려왔으면 2900 해가면 3000 생각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거고 2650에서 2700 정도까지 하반기는 잘 만들어가면 그 정도까지 좀 혹은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한 2800 정말 잘 만들어간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 박스권 구간에 저항이 매물대가 크다 보니까 여기를 또 돌파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런 강하게 올라오는 수급이 있어야지 충분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뭐 유사한 패턴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놓고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좀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외인들의 이제 수급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다달이 좀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좀 시황은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오늘 나머지 종목으로 할 이야기는 지금 최근에 페닉셀 나올 때는 단타 조금 소극적으로 하다가 하루에 두 종목씩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나오죠. 수익 잘 나오죠. 오늘도 두 개 했는데 하나는 살짝 오버하고 하나는 공구먼 접근했었죠. 오버한 거 한일화도 수익 챙기고 어제는 저 청단 글로벌 수익 챙기고 종가에 매도했는데 오늘 밀려버렸는데 오늘은 공구먼 아침부터 1차 타겟 좀 잡고 두 번 매매했죠. 두 번 매매했습니다. 아침에 가격 잡고 올라왔다가 시가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고 내려와서 또 매수하고 오후에 강하게 치고 올려서 시간으로도 조금 올랐는데 종가에 다 매도했습니다. 마이너스 뭐 5% 6%에서 매수했으니까 그게 많이 오른 거죠. 분할 매도 하더라도. 자, 이런 뭐 일단은 뭐 단타 관점에서 단기 관점에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 잘 자리 잡아서 매매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흘러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자, 오늘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린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냐. 자, 계속 강조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서전은 뭐 계속 이야기했는데 추세는 좋았잖아요. 그죠? 페닉셀에서도 잘 지지되면서 만들어 올라가고 있고. 네, 이렇게 덕신 하우징처럼 내려온 애들이 있어요. 그죠? 물려 있을 수 있을 거잖아. 3일 연속 양봉 만들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1200에서는 지지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페닉셀 나오고서도. 그렇죠? 그때보다는 낮아졌지만은 이때보다 지금 높아졌죠. 지수는 낮아졌는데 1200에서는 우상향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인간의 심리가 내려오게 되면은 거래 없이 저렇게 투매 물량에 의해서 투매면은 거래도 많았는데 거래 없이 내려오게 되죠. 뭐 툭툭툭 떨어지니까. 인간의 본성은 공포감 때문에 손절을 하고 싶고 다 털고 현금을 조금 남은 거라도 나는 보존을 하고 싶어라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입니다. 인간의 기본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아래에서 다 현금화해서 다 자르고 현금화해서 속 후련하다. 아이씨 닌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다 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거죠. 아씨 이제 뭘 사야 되지? 살 게 없어. 뭘 사야 될 줄을 몰라. 손절한 거 꼴 보기도 싫어. 더러워서 저놈의 새끼는 안 봐. 나 버리고 도망간 연놈을 어떻게 내가 또 봐. 안 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이. 그거를 어떻게 내가 통제를 하고 정말 신용과 미수와 대출과 함께 레버리지가 털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 패닉셀에서는 어떻게든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중요하고 심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식의 변동성과 지난주 후반의 변동성과 금요일의 변동성과 반등과 월요일도 변동성과 반등과 어제의 그런 모습이 나오면 공포감이 극대화되면서 정말 다 자르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인간의 심리예요. 보고 있노라면 더 그러하죠. 보고 있노라면. 근데 그렇게 투매가 나오고 누군가 버리면서 거래 없이 내려오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다라고 하더라도 만일에 그렇게 간다 손 치더라도 이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거는 파생이 그래요. 파생이 그렇다고. 자, 두 가지 사례. 주식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망했다. 주식 망. 나는 주식으로 망했어. 라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보편적인, 대표적인 케이스. 첫 번째, 레버리지를 썼다. 뭐예요? 대출, 신용. 두 번째, 파생. 현금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주식으로 망했다. 깡통 찼다. 공포에 다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그런 사람 아니면은 확률적으로 적죠. 어떻게든 버틴다고. 주식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케이스예요. 눈을 까디짓고 찾아봐도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렇지 않고 멋모르고 이 공포에서 손절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손절하면 그 공포감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공포감이 잊어져요. 통증이 없어지고 아픔이 없어져. 그 시점이 되면 지수는 어디가 있느냐? 벌써 한참 올라가 있어. 밑에서 매수를 못해. 왜? 아프기 때문에. 왜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매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본능이고. 그러니 지난주 그 흘러내리는 장세에 제가 견뎌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잘할 때 아니니까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주식으로 망한 케이스는 이거예요. 손절해서 망하거나 손절이 답이다. 생각을 하면 다 손절하는 거지. 또 매수해서 마이너스 3% 되면 또 손절하고 또 매수해서 마이너스 3% 되면 또 손절하고 세 번째는 손절. 손절 모르면 못하면 주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손절을 한다고. 어디서는 들어가지고 손절이 답인 양 생각을 해요. 패닉장에선 다 날아가는 거지 다.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잘 버텼어. 올라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기술적인 흐름을 탈 수 있단 말이야. 이때는 좀 완만했죠. 그죠? 그래도 패닉셀이었어.
뭐 약간의 쌍바닥을 저점 깨면서 이때 쭉 반등을 해주었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페니셀이 좀 과하고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점 종목들은 안 내려오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그 관점에서 어느 자리에서 계좌를 바꿔서 매수를 할 것인가, 추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중장기 추세 바닥까지 내려왔잖아. 그 자리에서는 또 반등을 해줬잖아. 그리고 단타 트레이딩 자리 계시는 분들이야 트레이딩 하죠. 트레이딩 안 하신 분 그냥 뭐 나는 묻어두고 더 갈래 그러면 끝까지 잘 가져가 보시면 될 거고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다른 난 트레이딩도 좀 해. 하루에 하나든 두 개든 해보고 싶고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추매할 수 있는 종목은 추매하되 일부 뭐 급등하거나 그러면 일부 축소하고 밑에 내려오면 또 추매하고 흐름 만들어서 올라가면 또 축소하고 또 내려오면 추매하고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 하다가 6월 달 들어서 쌍바닥 정도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6월에 무너졌죠. 자, 그럼 하루에 뭐 하나, 두 개, 오늘 같은 케이스로 사례로 뭐 공구멍이 수익이 잘 났어. 저점 대비 한 20% 이상 올라가서 수익이 잘 났어. 자, 근데 어, 덕신 하우징을 내려올 때마다 추매를 했더니 비중이 30%가 돼버렸어. 마이너스는 아주 크지는 않은데 다른 거 매매할 게 없어. 일단 단타는 조금 해서 수익이 났어. 그럼 반등할 때 일부 좀 줄일 수 있겠죠. 손실 확정. 왜 오늘 내가 한 50만 원 수익을 봤어. 50만 원. 50만 원 정도 손절 확정하는 거지. 비중이 크니까. 그럼 뭐 20% 줄든 뭐 25% 줄든 줄어들겠죠. 현금이 좀 생겼겠죠. 그럼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른 종목 매매를 해볼 수 있겠지. 또 매매했는데 일부 또 수익이 났어. 다른 종목 중에 봤더니 비중 크고 낙폭 큰 종목이 있어. 또 일부 또 반등해서 양봉 올라올 테니까 올라올 때 일부 또 손실 확정하고 현금 확보. 그거를 일단은 1월 페닉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월 페닉셀을 놓고 올 1월 페닉셀. 그죠? 1월 달 페닉셀이 있었는데 이때도 조금 과했어요. 한 달 내내 내려오는 모습이어서 지금의 6월하고 뭐 비슷한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저점을 살짝 이탈하고 올라왔는데 3월 달에 종목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거래도 증가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종목들이 고시점 되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흐지부지 박스권 흐름 가다가 밀렸는데 이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19년도 상반기 초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8년도 말 19년도였으니까 아까 그죠? 그 정도 흐름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3월보다도 뭐 3월과 같은 조금 더 개별주의 탄력적인 흐름이 좀 더 나올 가능성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7월이 지나면서 8월부터는 조금 그러한 모습 혹은 9월 4분기 4분기 4분기는 그죠? 4분기 4분기는 그러한 모습을 좀 기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종목들이 지수는 쌍바닥을 만들더라도 종목들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과 거래가 증가하면서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하반기에는 생각을 일정 부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위치에서보다 훨씬 좀 더 빠르게 혹은 더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비중이 컸던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은 수익이 날 때마다 비중이 크고 낙폭이 큰 순으로. 비중 적은 거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낙폭이 큰 순으로 수익이 날 때마다 해지를 하는 겁니다. 해지. 이때도 시간이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고 이 앞에 쌍바닥 만들 때도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됐잖아. 근데 뭐 흐름 만들어 갈 때마다 어,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 나오면 트레이딩 소소하게라도 하면서 조금씩 현금 늘려놓고 자리 잡힐 때 괜찮은 종목의 경우는 비중 줄여놨으니까 일부 또 추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쌍바닥 만들거나 흐름 잘 만들어 가면은 일단은 바닥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투심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가만히 흘러내리다가도 밑에서부터 팍 치고 올라와요. 거래 터트리면서. 이게 오늘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 빡 치고 올라온다. 근데 저항을 받아. 일부 축소했다가 내려올 때 눌림 자리에서 추매하고 다시 올라오고 관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닥이 잡혔다라고 생각하면 투심은 이렇게 작용을 해요. 어느 순간 한번 빵 올려친단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그건 거래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누군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밀리겠지. 투매는 다 나왔으니 그놈의 지랄 같은 CFT 물량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됐으니 웬만히 다 나왔으니 앞으로는 좀 더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 아래서 윗골이 나오더라도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그러한 심리가 작용을 해서 올라왔을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겠죠. 동신건설도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금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일단은 올라오면 저항 때문에 윗골이 만들어요.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와서 올려친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는 심리 자체가 개별 종목들의 투심 자체가 이제는 지수가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확인이 되어 가는구나. 종목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위로 갈 수 있겠지. 조금 수급 들어가 보면은 올려칠 수도 있겠네. 등등.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수급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배경에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물려 있다라고 너무 힘들어 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적절하게 좀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서 비중 조절 가감하면서 관리 모드 해지 모드 어, 들어가면서 좀 관리를 해 보시면은 음,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의 그렇게 좀 관리하면 이게 일괄적으로 자르고 어느 종목에 특정 종목에 집중하고 뭐 몰빵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 회복을 하겠다?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직 시장 거래 대금이 풍부하지가 않아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추세를 강하게 위로 치고 오려고 물론 테마들도 있기는 한데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음, 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혀 이제 종목이 버려야 될 종목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은 점점 더 줄여 나갈 필요가 있겠죠. 현금을 완전히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절반을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거나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유하셨던 회원분들 중에 있으면은 이 종목으로
그 종목도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속도의 문제거나 시간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절반만 해서 이렇게 좀 옮겨봅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 해드리거든요. 어제 오늘 그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좀 잘 활용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막 다 잘라, 다 자르고 내 종목 매수해 몇 개 포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교체를 할 수도 있겠는데 과연 교체한 포트가 그렇게 빠르게 강하게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 그 종목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떠한 내부 재료나 내부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가 않은 부분이겠죠. 일단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밀었던 종목은 서정 기전인데 뭐 페닉셀에서도 흐름 잘 지지되고 흐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추가 상승, 원전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미는 거 아니었으면은 원전 수출에 대한 거가 없었으면 아마 크게 강조를 많이 안 하거나 배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기존의 일부 남은 포트 물량만 그냥 흐름만 타봅니다 했을 텐데 계속 뭐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저녁 방송 할 때마다 무방할 때마다 언급해드리고 밑에서 매수시켜드리고 했었던 건데 한번 주 후반에 한번 양봉 혹시라도 올려주면은 올려줄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죠. 거래만 좀 잘 터져주면은 13,000 정도는 한번 가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한번 노려보셔도 되겠어요. 노려보셔도 되겠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역별 급한 역별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페니셀에서도 잘 수급이 잘 받쳐주고 있었던 녀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왜요? 노터스는 왜요? 매수하셨어요, 오늘? 두 개가 비슷한 패턴이었죠, 그죠? 공구먼하고. 근데 우리는 오늘 공구먼을 1차 타겟으로 잡았어요. 쭉 내려오다 여기서 반등을 하는 자리였고, 노터스는 조금 낙폭이 심했었습니다. 심했었는데, 거래량의 흐름으로 보면은, 음봉 거래가 적기 때문에 양봉 한 번쯤 올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단봉을 하나 만들어서 움직이던 이렇게 만들던 아니면은 여기서 띄어서 이렇게 양봉으로 올려주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번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보시고 공구먼은 오늘 종가에 그냥 다 매도했는데 시간으로 조금 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에 9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내일이 아마 이게 권리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내일 권리락이죠. 5배짜리였죠. 권리락 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금의 거래량으로 봐서는. 그래서 굳이 뭐 오늘 단타로 들어간 건데 오버할 필요 없어서 권리락 아니었으면 오버했을 때는 내일 뭐 떠서 권리락 반영해서 양봉으로 올려줄지 아니면 음봉으로 누를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권리락 날은 올라가 주는 경향이 많으니까 내일 좀 대응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려준다 그러면 수급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강했던 애들이 에너지 쪽이죠. 그죠? 풍력도 있었고 태양광도 있었고 어디 갔어? 그죠? 태양광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전도 일부 있었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어요. 양봉으로 잘 마감을 하긴 했는데 원전도 있었고 에너지 쪽이 계속 좀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일부 뭐 건설주, 중소형 쪽 일부 살짝 수급 돌고 윗골이 만들어지고 역벽이 있다 보니까 뭐 윗골이 만들어지는 건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만들어지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일부 건설주들도 좀 나온 경향이 있었고, 뭐 아스텔트 있고 범양도 올라왔었고, 그죠? 일성건설도 움직였고, 아까 동신도 올라갔다 윗골이 나오고 이런 애들 좀 나왔었어요. 지난번 때 무방 때 이야기했었던 현대건설기계는 기관들 수급 들어오는데 음, 아직 뭐 페닉셀에서도 사실 여기 수급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어서 괜찮은 흐름이란 말이죠.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조금 느려도 주시해 보세요. 기관들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연기금 애들인데 뭐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여기 지금 거래 터졌던 자리가 요게 같은 가격 라인이잖아요. 거래 많이 터졌다고 여기하고 같은 가격 라인이라 뭐라 그랬어요?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라고 이거 매집 90% 이상 이거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들, 이렇게 매집돼 있는 종목들 이야기 해드리면은 잘 노려보시라고. 노려보시고 수익 나면은 다른 종목들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북 크고 비중 큰 종목들을 일부 해지 모드로 적용해 볼 수 있죠. 잘 활용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일부 건설주 중에서 뭐 이화공영도 오늘 좀 튀었었죠. 윗꼬리가 나와서 그렇지. 아까 얘기했었던 일부 건설주들 밑에서부터 이렇게 점 찍고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 1월 페닉셀보다는 저점이 높기는 한데 다들 그러합니다. 저런 식으로 오늘 뭐 삼부토건도 좀 일부 들어왔었죠. 수급 들어옵니다. 다들 이제 뭐 이제 상한가도 왔었구나. 하나둘씩 종목들이 이러한 튀는 모습이 윗골이 나오더라도 만들어지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투심 자체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구나 라는 투심이 작용을 할 가능성으로 해석을 좀 하는 게 맞으리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주중에 주반에 원전 쪽에 서전 뭐 물론 최근에 대장은 그때그때 좀 바뀌는 경향이 있으니까 서전 기전 계속 좀 주시해 보시고요. 주시해 보시고 현대건기도 무방 때 언급했었던 종목이니까 그것도 보시고 덕신하우징은 뭐 페니스에 끝나고 나서 일단 반등 중이니까 또 만일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위로 올려친다? 걸려요. 올라오면은 2,500위로 한번 걸려요. 그러면 일부 축소했다가 윗골이 쭉 나오거나 아니면 음봉으로 밀리거나 그러면 21선 위에서 부분 추매해서 돌아가는 거 좀 보시면 되겠어요. 관리를 그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저 손실되더라도 축소해놓고 다매도 하면 또 매수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부 축소해놓고 내려올 때 추매 자리를 노리면 그리고 또 올라가면은 단가낮아지니까 그때는 또 수익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또 저항에서 분할하고 또 내려오면 추매하고 흐름 타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들 흐름 타면서 축소 추매 요령 중 하나니까 그렇게 잘 활용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아무튼 2주간의 힘든 시간이었는데 잘 견뎌내셨다라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잘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일단 지수가 단기 반등 폭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까처럼 이야기했듯이 단계별로
확인을 해봅니다. 325 돌파하고 나면 330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좀 볼게요. 2주 남았으니까 만기까지 2주 좀 더 남았으니까 만기까지 갈 수 있을지 단계별로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목금 3일. 자, 남은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